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아까 예. 예고하면서 예. 정치구단 박지원 하면서 웃으시던데 어. 제가 그렇게 좋아요? 아, 제가 웃었어요? 아, 예. 웃음이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지금 말이죠. 예. 김대중 아, 육성 회고록이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하고 한길사에서 편했어요. 지금 책을 한 권 들고 오셨네요. 예, 두툼한 책을. 아, 3세를 신관입니까? 하는데 아, 김대중 도서관 음. 유상영 관장 연세대 교수하고 41번에 걸쳐서 43시간 육성으로 녹화를 된 것을 약간 윤무만 해가지고 펼쳤고, 특히 재밌는 것은 군데군데 QR코드를 심어가지고 핸드폰을 대면은 김대중 육성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우리 김현정 앵커하고 네. 김진호 사장한테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김진호 사장은 서명을 안 해줬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분은 좀 흔들흔들해요. 저기 의원님, 저희 끝나고 나서 주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이게 없어서. 재밌잖아요. 선상천하의 CBS 뉴스쇼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앵커. 얼른 받을게요,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근대사고 민주주의입니다. 아니, 제가 또 이 DJ 말씀을 하시니까 DJ 그 사저 이야기를 또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요거는 시간 되면 제가 뒤에 그렇죠. 여쭐게요. 묻지 마세요. 일단은 오시면서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인터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윤 만났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 깨진 거, 요거 야당 의원의 시선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유치원 학생 아니에요. 아유,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기분 나쁘니까 너하고 밥 안 먹어. 어,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추석 전에 밥 한 끼 먹는 모습 보여주는 아니죠. 것보다는 그건 구실이고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그 관계를 연기하자. 뭐? 내가 하는 의료 계획에 감히 어떻게 당신이 반대? 밥 안 먹어. 이런 밴댕이 정치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유치원, 요즘은 초등학생도 감정 조절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으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만. 아니 비서실장을 지냈으니까 알죠.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옹졸합니까? 자, 광복회 네. 이종찬 회장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니까 예산 6억 깎아버리잖아요. 아, 광복회 예산이요? 예. 이래서는 안 돼요. 그 대통령이 만찬 일정을 잡았다가 이틀 전에 취소하는 일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가요? 뭐 종종 있진 않아요?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비상사태가 있다든지 예. 천재지변이 있으면은 할 수 있지만은 아니 이건 단순하게 소위 의료 대란이라고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응급실 문제로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위기감이 있는데 실제로 죽어가잖아요. 예. 누가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까? 누가 살인자입니까? 이런데도 어떻게 됐든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입학생 문제를 하니까 2026년도는 안 돼. 이게 대통령입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반론은 뭐냐면 모든 어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원칙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또 뭔가 여지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후퇴하는 거 아니겠냐, 개혁이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개혁은 찬성합니다. 의과대학 증원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의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점진적으로 하는 것, 또 소통을 해서 당사자들과 합의하는 게 중요하지. 대통령이 딱 명령해가지고 2,000명 내년부터 증원해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건 두고 보세요. 이건 내년에 최초로 대한민국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가 전문의가 더 중요한 것은 군의관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400, 800가 있는데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고 뭐 복지부 오늘 얘기. 보니까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수가를 5배 올려준다. 네.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에요? 국민 돈이에요. 국민 세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고집을 가지고 나가면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하고 큰 코 다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코 다친다. 큰 코 다치죠. 이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아니 국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고통이 따른다 맞지만 이 고통은 다른 뭐 화물이 좀 늦게 와서 불편해서 얻는 고통, 건설 현장에 건설이 지연돼서 생기는 고통, 이런 고통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 그 다릅죠. 국민 건강이고 생명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국민과 합의가 됐습니까? 당사자들과 전문가들과 여야와 일방적으로 대통령께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물었더니 일방적이 아니고 뭐 했다. 이걸 누가 믿어요? 왜 2,000명입니까?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참모고 후배고 아끼는 인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싸늘하게 등을 돌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가 아니라 네.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나경원 개헌하자고 하니까 내보내고 원희룡 이렇게 해서 알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뜻을 존중하겠다. 국민 편에 서가지고 민심을 업어가지고 63, 4%의 압도적 지지로 대표가 된 거예요. 예. 또 지난 1년간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한동훈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떨어지게 대통령께서 안 돼. 내가 하는 일을 나는 루이 14세야. 짐이 국가야. 내가 무언데. 이래가지고 차버리니까 밥도 안 먹어. 이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냐고요. 유치원 학생이지.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당정 갈등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도 한 발 양보하고 좀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갈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검찰총장 할 때 예. 특수부장 하듯 예. 명령에 복종하고 윤심에 쫓아가면은 민심을 가혹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보면은 한 달간 예. 대표직을 했는데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 평가를 인색하게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보면은 덜 익은 감이야. 안 익었어. 아직. 그렇기 때문에 가령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이런 문제를 협의를 했어야죠. 불쑥 대통령실에만 전달해버리고 당내 소통을 없으니까 당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배하는 의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익어야 되는데 검찰 하듯 그 윤석열 대통령 제일 잘못하는 게 자기는 지금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오늘 연찬회 네. 있죠? 국민의힘 연찬회. 의원 연찬회. 네. 거기에 안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통령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금 90%가 넘는데 그런 나올 거라고 보도도 보세요?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100% 나간다. 100% 나온다?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연찬에 다 갔지만은 예.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극소수예요. 의원들 중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심을 그 국회의원들한테 용기를 줘서 장악시키는 거예요. 단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소수 관측인데 그쪽에 힘을 100%로 실으셨어요, 지금. 아니 글쎄 그런데 물론 제가 얘기하니까 오기로 안 나올 수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나간다. 나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당선자 때 음. 당선자들 몇 명 불러놓고 예산권과 음. 거부권을 가지고 투쟁해라. 이런 대통령이 하실 수 없는 말 아니에요. 잘해야 된다.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딱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게 이종찬 광복회장이 뉴라이트 친일 사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안 돼. 예산권 딱 요거 깎아버리잖아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그 한동훈 대표 입장, 그러니까 야당 의원 입장 말고 정치 선배로서의 조언을 주신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당정 갈등이라고 비치는 거 부담 느끼면서 수그러들거나 이러지 않고 좀 강하게 이 부분에선 전면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어...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구국의 길이다. 힘이 없는데 당내 지금 사실은 아니 주장은 해야죠. 당 대표인데.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예, 그리고 지금 우려되라는 수습의 길은 예, 취소밖에 없어요. 예, 무소박이 취소. 취소. 그래서 다시 의사협회와 당사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의대 증원하고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이거죠. 그러면 유난 갈등 시즌 5, 시즌 6, 뭐 시즌 7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상은 못하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하잖아요. 네. 오늘 하는 일도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스케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뉴스 초점 딱 서는데 예. 저는 그래요. 4+1 얘기한다는데 예. 불을 보듯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성과를 주장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국민은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국민은 의료 대란 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원하는데 안 하는데 그 결과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전하 지당합니다. 했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다. 시간은 한동훈 편입니까? 저는 시간은 한동훈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세월은 갑니다. 2년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오늘 뭐 많아요. 여건이 되게 좀 이벤트가 많은 날이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봤고 월간 박지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0월에 영광군수, 곡성군수, 강화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선이 있습니다. 특히 영광하고 곡성에서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불이 붙는 분위기예요, 의원님. 불이 붙었더라고요. 붙었죠? 지금 뭐 곡성에서는 이미 보도를 보니까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고 어디든지 이 공천 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을 굉장히 지원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데 이유가 없지만은 조국 대표께서 호남은 고인물이 썩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남은 고인물이 썩는 게 아니라 김대중, 장보고 전범근 등 이런 피가 흘러서 늘 개혁하고 혁신했다. 또 특히 호남 사람들은 전략적 투표를 해서 이 나라 민주화를 견인했다. 물론 민주당이 전폭적 지지를 받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단 대표가 지난 총선에 비조, 네. 지민 네. 지역에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괄목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그 약속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음. 그때까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라. 그 공약을 지켜라. 그래서 정권 교체 후에 4년 후 총선 때는 경쟁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조국 혁신당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에서 그 박지원 의원 말씀에 대한 반발이 나왔어요. 조국 대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유권자 마음이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의지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거는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경쟁을 해야 판 자체가 커집니다. 내용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요. 지금은 단결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지사가 돌아오고 예. 김동연 지사가 움직이고 예. 또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도 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제가 엊그제 김두관 음. 전 지사하고 저녁을 했는데 그분도 대선 가도에 뛰어들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녁 자기 식사 자리에서? 출마하겠다. 대선 출마한다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도 1, 2, 4김이 움직이는 거예요. 4김이. 이건 잘된 일 아니에요? 왜 이재명 혼자 갑니까? 이게 다변화해서 강한 경쟁을 하고 강한 정책 대결을 해서 당원이 국민이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저 악독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자, 뭐냐면 보세요. 조국 혁신당의 경쟁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아니요. 지지해 주셔야 되는 그렇기 건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단결하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때 4년 후에 하자. 만약 지금부터 하면은 진보의 분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번 재보선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세게 이렇게 경쟁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그렇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 조국 대표가 그 공약을 지키면서 단결해서 정권 교체 후 우리가 더 경쟁하고 또는 더 다른 길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대선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단결해서 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조국 혁신당 생각은 또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죠. 네. 나는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잘 극복하면은 대통령 후보를 할 만한 인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는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진보가 분화의 길로 가면은 네. 즉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 제가 절대 분당된다? 분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야권이 총단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과 투쟁해서 싸울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그럼 조국 혁신당이 좀 뭐 후보 단일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양보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 나온다 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영광에서는 우리 이계 의원이 저한테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하고 네. 곡성에서는 권양현 의원도 자기도 상주해달라고. 네. 저도 거기 가서 상주할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으로 가는 것이 정권 교체의 길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릴게요. 여야 대표 회담,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 회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돼야 돼요. 진성준 하지 않으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하지 않고
사실상 정치 시장에서 격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면은 여야 대표라도 만나서 최대 목표인 최상병 특검이라도 만들어내고 민생 문제 등 논의하면서 또 다 안 되면은 다음에 다시 만나고 다음에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해서 협치의 길로 가야 돼요. 저는 여기서 물론 한동훈 대표의 말씀도 바뀌었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제3자 특검 고발 문제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법안 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민주당이 해라.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급하면 당신들이 네, 해라. 급하면 하라. 우리가 하는 거죠. 어.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우리한테 발의하라고 했으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뭐 생중계를 하자. 이게 무슨 월드컵 4강전입니까? 예, 그건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그건 정리된 것 같은데 다만 민주당에서 전권 없는 대표가 나와서 아무 실익 없는 회담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좀 미온적이라고 해요, 지금. 그것은 저는 삿바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두 당 대표가 곁가지를 가지고 볼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된다에 이것도 저는 100% 된다. 100% 것입니까? 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좀 많이 거셨어요, 이것저것. 월간 박지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만약 되면은 주간 박지원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